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학용어 외우기 신경계편 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의학용어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형태의 단위로 긴 돌기를 가지고 있고 신경계의 흥분 자극을 전도하는 기본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뉴런, 신경원, 신경세포입니다.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긴 돌기도 가지고 있고 이제 흥분, 자극을 전도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뉴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뉴런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런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셀바디 세포체, 그리고 두 번째는 덴드라이트 수상돌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엑손, 축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런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신경세포 중에서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제가 별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세포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포체의 주변으로 이렇게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지들을 이제 수상돌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세포체에서 뻗어나오는 긴 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돌기를 축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긴 부분이 이제 축삭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체, 셀바디, 그리고 수상돌기, 덴드라이트, 그리고 가장 긴 돌기, 이제 축삭, 엑손 이렇게 크게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체 안에는 핵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과립 모양의 니슬 소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핵도 있고 니슬 소체, 그리고 이제 축삭은 마이엘린 쉿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축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삭을 싸고 있는 어떤 지방 조직의 피막을 이제 마이엘린 시트라고 하고요. 우리 용어로는 이제 수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삭은 이 수초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삭 맨 끝 부분에는 이제 또 돌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다른 신경 세포로 이제 자극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신경 전달이 되려면 이제 세포끼리 이제 자극을 전달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로 이제 흘러나오는 그 자극을 또 다른 그 뉴런이 이렇게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극이 이제 전달되어지는 이 부분을 면접이라고 하고요. 이제 의학용어로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냅스를 통해서 자극이 이제 전달이 되고 이 덴드라이트 수상돌기에서 또 다른 그 뉴런의 이 수상돌기에서 그 자극을 이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받는 부분이 이제 들여오는 부분이 이제 수상돌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돌기는 또 이제 긴 또 축삭을 통해서 다음 그 세포체로 또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극을. 그리고 이 축삭을 싸고 있는 수초, 마이엘린시스 그 사이사이 이런 마디들이 있는데 여기 마디 사이사이를 또 일컫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디절을 노드 오브 랑비에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랑비에르 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자극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 자극을 받는 부분이 수상돌기라고 하는 덴드라이트, 짧은 돌기를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게 되고 세포체를 이제 지나서 엑손이라고 하는 축삭을 통해서 자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축삭은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수초, 마이엘린 시스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 수초 사이사이, 그 마디 사이사이를 노드 오브 랑비에르 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축삭을 지나서 이제 밑부분을 통해서 이제 연접이 일어나고요. 이제 시냅스를 통해서 자극이 또 다른 뉴런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고, 이제 또 다른 그 뉴런에서는 또 수상돌기를 통해서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자극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극이 이제 신경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2번 문제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기능이 있으며 자극 전달 작용은 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뉴로글리얼 셀스, 신경교세포입니다. 신경교세포는 아교세포라고도 하고요. 우리 앞에서 배운 방금 1번 문제에서는 이제 자극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이제 신경세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뉴런이라고 했었죠. 신경세포는 이제 크게 나눠보면은 아까 앞에 1번 문제에서 나왔던 뉴런이 있고 지금 이 2번 문제의 답, 자극 전달 작용은 하지 않는데 신경세포를 이 뉴런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세포는 신경교세포, 뉴로글리얼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이 신경교세포는 뉴런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하고 자극 전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지지하는 이 신경교세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신경교세포는 이제 크게 신경계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중추신경계에서는 어떤 신경교세포가 있는지 말초신경계에서는 어떤 신경교세포가 있는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몸의 신경계는 일단 뒤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건데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신경계, nervous system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약어로 CNS라고 합니다. 그래서 CNS는 풀어서 봐보면 Central Nervous System, 중추신경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약어로 PNS라고 하고요. PNS는 이제 말초라고 하는 의학용어 Peripheral Nervous Syste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고 일단 중추신경계에 있는 이 신경교세포 종류를 이제 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추신경계에는 신경교세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스트로사이트, 성상세포가 있고요. 성상세포 또는 이제 별아교세포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신경교세포로는 마이크로글리아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는 작은이라는 뜻이고 이 글리어사이트가 이 신경교세포죠. 여기 글리어사이트가 교세포. 그래서 합쳐서 소교세포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미세아교세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추신경계에 있는 세 번째 신경교세포로는 이펜디모사이트 상위세포가 있고요. 상위세포는 뇌실막 세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경교세포는 올리고덴드로글리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용어로는 핍지세포 아니면 희소돌기 아교세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교세포는 교세포라고 하는 용어고요. 이제 앞에 이제 모양이 뭐 아스트로사이트, 아스트로가 이제 별이니까 별 모양이냐, 아니면 마이크로, 작은 그 소교세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에 있는 신경교세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슈완셀, 슈반세포라고 하고, 두 번째 말초신경계에 있는 신경교세포는 세를라이트셀, 위성세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교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신경세포 뉴런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이제 기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크게 중추신경계에 있는 신경교세포 4가지가 있고 말초신경계에 있는 신경교세포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보호하고 지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신경교세포 종류별로 조금씩 또 기능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아스트로사이트, 성상세포, 별아교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아까 아스트로가 별이어서 별 모양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세포이고요. 이 별아교세포의 기능은 신경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리고 신경세포, 모세혈관 사이에 물질 이동을 조절하고 이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로글리아 사이트, 소교세포, 미세아교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을 운반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이제 포식작용 같은 것을 하는 세포고요. 그 다음에 이펜디모사이트, 상위세포, 내실마세포 같은 경우는 산피성을 유지하고 있는 세포인데 이제 뇌실액과 뇌실질 사이에서의 대사작용을 하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올리고덴드로글리아, 피치세포, 희소돌기 아구세포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의 마리집, 수초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던 중추신경계의 이제 마리집을 형성하는 기능인데 마리집은 이제 수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초 앞에서 한번 보면은 이 엑손에서 둘러싸고 있는 지방 조직의 피막을 이제 마이엘렌시스 수초, 또 다른 말로는 마리집이라고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CNS 중추신경계에서 CNS에서 이 엑손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마리집을 형성하는 세포가 올리고덴드로글리아 피치세포라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이 CNS 쪽 말고 이 PNS 쪽 말초신경계 쪽에서 이렇게 마리집을 형성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세포인 슈반세포입니다. 그래서 슈반세포는 CNS가 아니라 PNS에서 이 마리집을 형성하는 이제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셀룰라이트 셀, 셀룰라이트가 위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위성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반세포의 하나인데 말초신경의 신경세포를 둘러싸서 보호하는 작고 평평한 세포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이제 PNS의 신경교세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1번과 2번 이제 통틀어서 정리해보면 이제 신경세포는 크게 뉴런이라는 세포랑 뉴로글리아셀, 신경교세포, 아교세포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뉴런 같은 경우는 이 세포체랑 수상돌기, 축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시냅스 연접을 통해서 다음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을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이제 뉴런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엑손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조개측의 피막을 수초, 마리집이라고 했고 이 마리집 사이사이 그 마디를 노드 오브 랑베르 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세포체 안에는 뭐 핵도 있고 니스소체 같은 것도 있다. 같이 봤었고요. 뉴런 말고 또 다른 신경세포로 이제 보호하고 지지하는 기능이 있는 거. 자극 전달은 하지 않고 보호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세포는 아교세포다. 뉴로글리얼셀이다. 그래서 뉴로글리얼셀 종류는 CNS, 중추신경계랑 PNS,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서 종류를 살펴봤고 중추신경계에는 4가지가 있었고요. 이제 아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오사이트, 이펜디모사이트, 올리고덴드로글리아 이렇게 있었고 말초신경계에서는 2가지의 신경교세포가 있었는데 슈완셀이랑 세룰라이트 셀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번 문제는 신경계, 너버스 시스템은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두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두 부분. 첫 번째는 뇌고요. 두 번째는 척수입니다. 그래서 뇌는 이제 의학용어로 브레인, 척수는 스파이널 코드죠. 그래서 우리 앞쪽에서 이 신경계라고 하는 것을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나눠봤고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두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신경계의 너버스 시스템은 CNS, 중추신경계랑 PNS,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고 지금 CNS를 또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브레인, 뇌랑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 척수, 뇌랑 척수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뇌에는 이제 뇌를 또 이렇게 나눠보고 각 그 기능들이 있는데 크게 뭐 대뇌라든지 뭐 시상하부 뭐 이런 부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CNS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PNS는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PNS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체신경계라고 하는 부분과 이 체신경계를 이제 한자어고 우리나라 용어로는 몸이죠. 몸신경계. 그래서 몸신경계, 체신경계는 의학용어로 소마틱 nervous system이라고 하고요. 이 소마틱이 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PNS에서 두 번째 체신경을 제외한 부분은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율신경계는 의학용어로 autonomic nervous syst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utonomic이 이제 뭐 자동의 이런 뜻이죠. 자율적인 이런 뜻이어서 크게 somatic nervous system이랑 autonomic nervous system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제 체신경, 몸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의 신경인데 이제 크게 뇌신경이랑 그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신경, 몸신경, CNS, PNS를 일단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에 brain, 뇌랑 이렇게 척수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뇌고 이제 척수. 이게 중추신경계고 이제 PNS 같은 경우는 체신경계, 몸신경계에서 뇌신경이랑 척수신경이 있는데 이제 뇌신경 같은 경우는 총 12쌍이 있고요. 척수신경은 31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서 이렇게 뻗어나오는 신경들, 뇌에서 뻗어나오는 이 신경들이 12쌍이 있다는 거고요. 척수도 척수신경으로 이렇게 뻗어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게 이제 말초신경인데 말초신경에서 척수신경은 총 31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신경에서 다 뻗어나와서 뭐 팔다리, 다리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자율신경계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의학용어만 일단 보도록 할 거고요. 교감신경은 심퍼세릭 널브라고 하고 부교감신경은 파라심퍼세릭 널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과 그 부교감신경은 이제 기량작용을 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따로 뒷부분에서 이제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크게 약간 개념을 잡는 것으로 신경계는 CNS 중추신경계와 PNS 그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고 CNS 중추신경계는 크게 뇌와 촉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는 체신경계, 몸신경계랑 자율신경계로 이루어져 있고 체신경계는 또 말초에서 말초내신경 그리고 말초 척수신경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내신경은 12쌍, 척수신경은 31쌍 있고요. 이거 숫자도 이제 가끔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잘 외워두시고 자율신경계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교감신경이랑 심퍼세릭 널브 그리고 부교감신경, 파라심퍼세릭 널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기능 같은 거는 이제 뒤에 가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신경계편 의학용어 더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